근데 이거 개런티 맞아요. 오세요. 뉴질랜드. 보고 있나? 안녕하세요. 호주는 지난주 목요일 날 도착을 했고요. 맛있는 것들 많이 사주셔가지고 호주에서 못 먹었던 것들 많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항상 문의 주셨던 분이 온라인으로만 주셨는데 이번 저희 박람회 통해서 또 만나뵌 분들도 많고, 또 남은 기간 동안 또 만나 뵙고 하실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번 주 화요일 날 왔고요. 저는 한국 와서 좋은 게 커피가 진짜 싸고 너무 크고 맛있고 저렴하고, 그리고 저 뉴질랜드에서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는데 한국에 오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라떼 이렇게 먹고 있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의료.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 좀 2달 동안 고생했던 거 한국 와가지고 30분만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의료가 한국은 정말 최고예요. 네. 저 지금 한국 와서 제일 어려운 게 네. 보면서 저는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왜요? 호주에서 저는 브리즈번에서 왔기 때문에 날씨는 진짜 너무 좋고 이렇게 찝찝함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한국은 지금 저 며칠 안 있었지만 저는 원래 좀 열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너무 덥고, 그 다음에 너무 습하고, 그래서 날씨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러 잠시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 꽉 차 있는 거를 호주에서는 경험을 거의 한 10년 동안 안 해보다가, 공항?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느낌이 제가 되게 불안했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클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오클랜드가 습해요. 그래서 저는 습하게 적응이 돼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엄청 두려워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덥다 그래서. 근데 의외로 덥지 않아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한 10여 년, 네, 10여 년 됐고, 얼굴 뵌 거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계속 뵙고, 그 다음에 저희 회의하거나 할 때 이제 뵙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처음 뵙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자주 뵙고 카톡도 하고 그래서 네. 어제 뵌 분처럼. 그래서 유튜브 많이 배가. 맞아. 나도 유튜브. 유튜브 많이 봐가지고 네, 공사님에게 되게 네. 친근해서 계속. 맞아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호주와 뉴질랜드 생활에 대해서 먼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최저임금. 요번에 제 호주는 계속 조금 올리고 있죠. 네. 지금 뭐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캐주얼 기준으로는 호주는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호주 달러로 30달러. 네. 근데 이건 캐주얼 기준이고요. 풀타임, 파트타임 하면 이제 25불 정도. 네. 그 네. 정도. 좀 차이점은 있죠. 그래도 캐주얼은 휴가나 이런 것들이 네. 없으니까 그만큼 로딩이 붙어가지고, 그렇구나. 요번에 최근에 오른 시급은 30불. 너무 놀랬나? 뉴질랜드는 현재 22.70. 이게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2019년도만 하더라도 그게 17.70이었어요. 근데 1년에 1달러씩 이렇게 계속 오르더니 올랐구나. 지금 올해는 22.70입니다. 호주와 비교해서 좀 낮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살아가는 게 물가나 이런 거는 맞아요. 네 그래도 조금 뉴질랜드가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좀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최저임금도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미디엄 웨이지? 그 호주는 평균 임금적인 보다도 약간 이민적으로 우리가 좀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고용주 후원 비자를 줄 때 이 정도는 너희가 연봉을 지급해라라는 게 53,900불이었어요. 호주 네, 달러. 그러니까 네. 한국으로 치면 거의 뭐 한 4,800만 원 뭐 그 정도로 해야지 고용주 후원 비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나왔었는데 네. 미니멈으로.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유민부 장관이 너희 고용주 후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네. 후원 비자를 주려면 7만 불을 맞춰라. 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에버리지 셀러리랑은 갭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몰 비즈니스 분이 7만 불을 맞춰서 고용 비자를 주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요. 고용주 입장에서. 네, 근데 좀 대기업들 바탕으로 좀 프로페셔널 직업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고용주거 네. 비자를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오. 그렇게 좀 많이 변했어요 그렇구나. 이번에. 예. 근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시겠네요, 지금.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제 호주는 또 연금이 11%를 고용주가 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셀러리 패키지가 7만 플러스 11%니까 거의 7만 7,700? 뭐 그렇게 되니까. 그렇구나.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 않네요. 미니멈 웨이지도 엄청 높고. 진짜 조금 그렇구나. 쉽지 않아요. 네. 뉴질랜드는 그 미디엄 웨이지가 워크 비자의 기간과도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이민할 때 그 뉴질랜드 내 워크 익스피리언스와도 그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현재 29.66불. 그래도 높네요. 네, 네. 그래서 워크 비자 받을 때도 그거를 넘어가야지만 기간이 이제 3년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아, 그 내가 받는 네. 셀러리에 따라서 네, 워크 네, 비자가. 네, 네. 그건 많이 다르구나. 재밌네요. 네. 비교하니까 네. 엄청 재밌어요. 네. 내가 받는 그 시급에 따라서 1년이 나올 수도 있고 2년이 네, 나올 수도 있고. 네. 오. 이게 미디엄 웨이지를 넘어가야지 3년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네. 며칠 전에 막 속보 나오던데 이번에 바뀐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 네, 그죠? 네, 네, 네. 그 어떤 게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바뀐 것도 있고 네. 비행기 타고 오기 전에 바뀐 것도 있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호주가 대학을 졸업했었을 때 특정 학과를 졸업하면 추가로 졸업생 비자를 2년을 줘서 이제 그 특정 학과를 졸업하면 학사를 졸업하면 4년, 석사를 졸업하면 5년, PhD 졸업하면 6년, 7년 뭐 이렇게 엄청 길게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네. 그 특정 학과가 아마 호주에서 앞으로도 이민에 조금 더 많은 쿼타를 할당한 뭐 간호, 의료보통, 그 다음에 IT,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푸드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딱 지정을 해서 그 학과를 졸업하면 이렇게 더 오랫동안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인이 되어라 네. 그런 목적으로 비자를 좀 길게 주고 있고요. 대신 네. 요리라든지 뭐 목수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 이런 그 직업교육학과 네. 약간 그런 쪽으로 졸업하신 분은 예전에 코로나 전에 1.5년에서 졸업생 비자가 2년으로 늘려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시 1.5년으로 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 졸업하고 하신 분들은 정말 계획을 잘 짜야지 네네네. 영주권까지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근데 요리라도 학사 학위가 있고 디플로마 학위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또 그게 틀린 게 요리하면 다 그냥 아, 디플로마 과에 안에서 다 따라서 끝나요. 예. 뉴질랜드랑 진짜 다르네요. 네. 왜냐면 뉴질랜드는 학과랑 상관없이 학위에 따라서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가 주어지거든요. 뉴질랜드는 요리학과 디플로마를 공부하면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가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리 공부는 호주가 유리하겠네요. 아니 뉴질랜드는 그 굉장히 간단하게 학사 이상을 공부하셔야지, 그러니까 학과와 상관없이 학사 이상을 공부하시면 3년이 나와요. 네. 근데 보면서 그럼 요리로 호주에서 영주권이 잘 안 됐을 때 네. 뉴질랜드로 가서 요리로 영주권 준비하시고 저희 고객들 중에서 뉴질랜드에서 땄다 이런 분들이 네. 그분들도 그러면 과거에 과거에 기술임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디플로마도 학위 점수를 클레임할 수 있었고 과거에 경력 점수를 어느 나라에서 경력을 땄던 관련 경력이면 클레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바뀐 신기술이민으로는 학사 이상의 학위만 클레임을 할 수 있고 경력은 없어졌고 좀 그런 식으로 네네네네. 그러면 낮은 등급의 학업을 해도 되는 직업군은 좀 어려워진 건가요? 그렇긴 한데 너무 또 부족한 직업군 같은 경우는 이민성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전기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서티피케이트 코스라도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가 지원되는 코스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 리스트도 이제 법무사님 유튜브 가면 나실 수 네, 제가 다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에 대해서 찍어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보고 봐야겠다. 근데 지금 그거를 다시 편집해서 새로 올려야 되는 게 편집하는 거를 공부하고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내용은 좋은데 편집이 너무 안 좋다고. 디자인은 전문가한테 맡게 돼. 네네네 맞아요. 호텔 경영은 어때요? 호텔 경력은 그래도 호주는 학사,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추가로 2년을 더 주는 직업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 학과 과정에 들어가지는 네. 않아서 호텔 경영 나오면 보통 학사 과정 나오면 2년, 네. 그다음에 석사 과정 나오면 3년. 네. 이렇게 이제 네.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네네네. 호텔 경영 혹시 디플로마는 졸업생 비자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네 그건. 네. 네. 똑같.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자한테 좀 어디가 유리할까?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호주하고 뉴질랜드 전문으로 하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나는 왜냐면 이 질문을 넣은 게 뉴질랜드의 신기술이민법이 이번에 발표됐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게 석사 학위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뉴질랜드를 위해서 이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오케이.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신기술이민에 따라서는 총 6점을 받으면 이민 신청이 가능한데 석사 학위의 학위 점수가 5점이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스킬드 워크 익스피리언스로 1년만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서 상담하신 분들 IELTS 6.5 있으신 분들은 다 뉴질랜드에 석사학위로 진학하셔서 1년 반에서 2년짜리 1년짜리 석사학위 하시고 졸업한 다음에 3년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나오잖아요. 그 기간 동안 1년만 경력을 쌓으시면 영주권 신청 가능해요. 공부한 직업군, 학과와 관련된 직업군으로 1년 경력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완전히 연관될 필요는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또 우리가 점수를 논할 때 그게 스킬드 워크 익스피리언스인지 아니면 그냥 워크 익스피리언스인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심사를 받잖아요. 자복포를 받은 거에 경력이나 학력이 없으면 또 스킬드로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련된 쪽으로 직업을 구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법무사님 말씀이라면 석사를 뉴질랜드에서 나오면 일단 5점. 석사가 있으면 5점. 어느 그 다음에 나라든. 석사를 공부를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의 졸업생 비자. 포스트 워크 비자가 네. 나오는 거. 그 중에 1년만 일을 하면 맞아요. 6점이 채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거의 석사를 가면 개런티. 맞아요. 오세요. 근데 이제 석사를 하려면 IELTS 6.5가 필요하니까 그게 이제 6.5만 있고 석사학위를 공부할 수 있는 영어 실력과 아니면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거나 와서 공부하시고 이제 취업에 성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어가 관건이지 사실은 굉장히 개런티죠. 그러면 6점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비자를 들어갈 때 네. 나머지 영어 점수 이런 거 추가로 넣어야 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원래 기술이민에 IELTS 6.5가 필요해요. 근데 그 석사 학위가 뉴질랜드가 아니라 한국에서 딴 석사 학위면 당연히 6.5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 뉴질랜드에서 공부하신 거라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6.5도. 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개런티. 맞아요. 개런티예요. 네. 호주 이민성 보고 있나? 그리고 특히 호주에서 석사하시거나 박사하신 분들, 그분들 특히 박사하신 분들은 학력 점수가 6점이잖아요. 취업 제의만 받아도 호주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세요. 사실 저희는 그 호주에서 석사, 학사뿐만 아니라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셨는데 그게 또 호주는 기술 이민은 기술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석사, 박사학위로 기술 심사 안 되는 직업군들 때문에 그냥 그 공부를 가지고 호주 영주권은 좀 안 되거나 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뉴질랜드로 한번 그 자복고 특히 박사 졸업자는 자복고만 받아도 뉴질랜드 쪽으로 가능하다. 뉴질랜드에서 구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호주에서도 지금 좀 구인난이 심한지 호주 업체들도 거기에다가 너네 호주로 옮기고 싶니?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구인 광고를. 그러니까 보시면 뉴질랜드도 너무 구인난이 심하기 때문에 박사 학위까지 호주에서 따신 분이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네. 인터뷰하러 오실 수도 있고. 좋다. 네. 너무 놀라시는데? 네, 진짜 좋은데요. 뉴질랜드. 아니 뭔가 과장된 게 맞아요. 아니라 정말 맞아요. 팩트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에이지드 케어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요즘 특히 호주는 에이지드 케어가 하나의 가장 핫한 분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노동협약이라고 해서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해서 TSS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민성에서 이제 어나운스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 TSS 비자라고 하면 고용주 후원 비자인데
그 고용주 후원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직업군 리스트가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에이지드 케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케어러 이런 쪽인데 네. 그 직업군들은 TSS 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는 직업군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아무래도 호주도 그렇게 어떤 비자를 진행할 수 없는 직업군이라도 너무나 부족하면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민성이 이런 직업군도 이런 비자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해서 일을 하고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를 바탕으로 협약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사실 호주 이민에서 잘 나오지 않는, 호주에서 학위만 있으면 경력 없이도 고용 지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비자 자체가 고용주 후원 비자예요. 그렇다면 내가 혹은 내를 고용한 고용주가 내를 후원할 때 그냥 학위만 있는 사람을 후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6개월짜리 학위만 있으면 나는 영주권 깔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전히 호주 이민성이 최근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서는 정말 부족한 인력을 채워나가겠다라는 그 다음에 그 리퀘어먼트를 줄여서 문턱을 낮추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했는 데는 진짜 성공했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서 6개월짜리 과정하고 경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조금 짜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이론만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지에 있으니까 이게 뉴질랜드에도 비슷하게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이지드 케어는 아니고 그냥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그냥 요거는 레벨 4를 1년짜리를 공부를 하게 되면 또 28불로 시작을 하고 시작 포인트를 시작 포인트를 정부에서 정해줬어요. 2년을 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옵션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범쌤 이 그 레벨 4잖아요. 그럼 아까 졸업생 비자는 안 나와요. 졸업생 비자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 플랜이 제일 어려운.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기를 이 헬스케어 쪽을 공부를 하면 학생 비자가 끝나기 전에 워크 비자, 고용주 그 인증 워크 비자 받을 수 있다라고 상담을 하시는데 그게 개런티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뉴질랜드는 이제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영주권으로 가는 고용주 후원 그런 취업 비자 개념이 아니라 뉴질랜드는 그냥 학업을 끝난 분들도 정말 고용주가 필요로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내줄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장단점이 조금은 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가 안 나오니까 학생 비자가 끝나기 전에 나를 고용한 고용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용주를 찾으면 3년의 고용주 인증 워크 비자가 나오고 그중 2년 경력을 쌓으면 워크 레지던스 비자로 그 영주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죠.